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9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98일차고요. 기브앤테이크. 이거 보셨어요? 재밌죠?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 거예요. 그쵸? 뭐, 기부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원리에서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 우주의 원리로, 복리로 막 이렇게 해서, 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틱톡을 잠깐 보다가 뭐 200억 잠깐 언뜻 봤는데 잘 금액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유재석보다 뭐 누구보다 더 많이 기부하는 가수 연예인이 있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네. 그걸 보면서 하추나가 가수 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진짜 다음 생에도 정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부 알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조직 심리학자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디테일하게. 네, 오늘은 승리의 전형 25페이지. 네, 읽을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승리의 전형. 다른 투자자와 계약한 데니 셰이더는 뭔가가 신경을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었다. 호닉하고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방금 큰일을 해냈어. 분명 축하할 일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투자자는 아주 마음에 들어. 놀랄 만큼 총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를 배려한 호닉과 함께 일할 기회는 놓치고 말았어. 세이더는 호닉을 끌어들일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호닉을 합류시키려면 세이더와 기존 투자자가 회사 소유권에 위협이 될 정도의 지분을 팔아야 했다. 고민 끝에 함께 일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세이더는 호닉에게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호닉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회사 소유권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세이더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호닉이 새로운 방향을 고려하도록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훗날 세이더는 이렇게 고백했다.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능력은 따뜻한 성품에 완전히 있었더라고요. 있었더군요. 마침내 호닉의 조언을 어느 정도 반영한 세이더의 새 회사 페이니 어미가 출범했다. 이 회사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회원이 바코드 혹은 회원카드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보증 기간에 돈을 지불하게 하는 일을 처리했다. 의욕에 가득 찬 세이더는 먼저 세븐일레븐, 고속버스, 그레이 하운드와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창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자 페이니 어미는 매달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호닉은 투자자로서 성장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챙겼다. 호닉은 추천인 명단에 세이더라는 이름을 추가했는데, 이는 그 거래 자체보다 더 값진 일이었다. 더구나 세이더는 다른 사업가들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호닉을 칭찬하느라 바빴다. 처음엔 그가 단지 마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훨씬 더 많은 게 있어요. 호닉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대단히 용기 있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동시에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채우려고 공부하는 거죠, 뭐. 투자자로서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즉시 연락을 해오지요. 호닉이 얻은 것은 세이더와 체결한 하나의 거래로 끝나지 않았다. 호닉이 일하는 모습을 본 세이더는
항상 사업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를 깊이 존경했다. 당연히 그는 다른 투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혼익을 찾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추천했다. 한 예로 로켓 로이어라는 회사의 CEO와 만난 세이더는 혼익을 투자자로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 CEO는 이미 다른 투자자에게 제안서를 받은 상태였으나 최종적인 승리는 혼익에게 돌아갔다. 데이비스 호닉은 간혹 반대의 급부를 의식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기보로 살고자 애쓴 것이 자신의 성공을 이끈 숨은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는 벤처 투자자가 사업가에게 투자를 제안했을 때 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약 50%로 추정했다. 투자 제한 중 절반 정도가 성사된다면 꽤 잘 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벤처 투자자로 일해온 11년 동안 혼익은 28건 중 무려 25건을 성사시켰다. 혼익의 투자 제안을 거절한 3명 중 1명은 세이더였다. 나머지 89%의 사업가는 혼익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자본과 노련한 조언 덕분에 많은 사업가가 신생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중에는 2012년 처음 상장한 날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도 있다. 다른 기업들도 보통 구글, 오라클, 티켓 마스터, 몬스터 등의 대기업에 인수되었다. 포닉의 재능과 노력에 더해 데니 세이더와 나란히 서서 딸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던 행운 또한 거래의 성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호닉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은 그만의 후회 그만의 호의 법칙이다. 더 훌륭한 점은 그가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이더는 물론 그가 호닉을 투자자로 추천해준 다른 사업가들도 승자다. 호닉은 기보로 행동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했고 그것이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기회를 극대화했다. 그러니까 기버로서 행동을 하는데 어,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게 흘러 넘쳐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함께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버로서의 행동.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역행자 자청님이 추천해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청님이 하고 있는 사업 패턴이 이제 그 역행자에서 나오는데 이 책 읽어보면 충분히 있잖아요. 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보로서의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방향 설정을 무자본 투자, 뭐, 충분히 설명해주고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대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보로서가 완전히 기보로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보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이 돼야 돼요. 의식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뿌린 만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정말 그 내가 얼만큼 내가 뿌리느냐. 그건 이제 내가 뿌린 만큼. 그게 아무래도 뭐 여러 방면으로도 있지만 사업으로서도 참 우리도 왜 대모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고 왜 안 사지? 세 번, 네 번 하고 왜 안 사지? 막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 했어. 왜 안 사지? 막 그랬던 것들이 떠올라요. 이 책을 읽으면. 근데 진짜 요새 느껴지는 게 그건 거예요. 진짜 그냥 뭔가 내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 이차적인 거라도 정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물질보다 더 큰 거는 마음이잖아요. 마음보다 더 큰 건 영적인 그 안내를 하는 것이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버로서 행동하는 거, 그거를 잘 이제 유심히 보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지? 나도 기버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그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볼게요. 그들의 성공이 특별한 이유. 게요. 우리는 그동안 데이비스 호닉 같은 기버의 성공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해왔다. 기버에 대해 대개는 얼간이라거나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품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다. 기버가 어떻게, 왜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를 점령하는지 이해하려면 배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강력하고 덜 위험한 일인지 설명해주는 연구와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 배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렇죠?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쬐끔 준 만큼 왜 안 돌아오지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기보로서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주의 원리에서 베품은 기본은 우주에다가 적금 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염없이 기한이 없어요. 적금 붙는데 우주에다가 하늘에다가 하는 거는 기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책에는 컨설턴트, 변호사, 의사, 기술자, 영업사원, 작가, 사업가, 교사, 투자 상담가, 스포츠팀 운영자 등 삶의 각 영역에서 성공을 거둔 기버가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먼저 성공을 거둔 다음 나중에 베푸는 일반적인 전략을 뒤집었다. 우리는 뭐야? 아이고, 좀 성공하면 그때 기부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략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먼저 베품으로써 훗날의 성공을 위해 좋은 위치를 차지할 확률을 높였다. 먼저 베풀어야지만 온다는 거야. 근데 베풀고 기다리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하지만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에 있던 기술자와 영업사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개 중에는 기가 얇아 늘 당하기만 하는 기버도 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챔피언과 얼간이로 나뉘는 것일까? 그 답은 단순한 재능이나 적성보다 기버가 사용하는 전략과 그들의 선택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우선 기버는 반드시 친절하고 박애주의적일 거라는 믿음의 오류를 밝히고 그들이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을 어떻게 피하는지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며 성공한 기보도 테이커와 매처 못지않게 야심을 품고 있다. 다만 그들은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뿐이다. 기버의 성공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일단 기버든 테이커든 매처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물론 기버의 성공은 폭포처럼 쏟아지며 멀리 퍼진다는 점에서 다른 두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직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긴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 막, 뭐, 그럴 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라인들이 여러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앞만 보고, 이 사람 어떡하지? 또 해요. 또 그 사람 이제 A를 만나서 A를 도와주기 위해서 B를 만나요. B를 도와주기 위해서 C를 만나요. C를 도와주기 위해서 D를 만나요. 그러면서 D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막 있죠. E를 만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단계는.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조금 하시다가 있잖아요. A를 막 도와주다 하다가 B, C를 하는데 다시 이제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데 A를 너는 왜 안 하는데 뭐 하고 이게 돌아보잖아요. 하기 싫어져요.
근데 가르쳐서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역량이 다 틀려요. 나의 그릇과 그 A가 나보다 더 크면 다행이에요. 그럼 완전 대박이에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신경 안 써도 막 저절로 돌아가요. 근데 하다가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스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커지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막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받더라면 아예 이게 이 그룹 자체도 생기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뒤부터 할 때는 요 정도만 하면 됐지. 요 정도만 하면 이 사람 움직이니까 손 떼고 요 정도만 하면 움직이니까 손 떼고 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약한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저도 뭐 배워서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제 3단계까지만 위에 세 번째 단계에 계신 분한테만 지원을 받았어요. 뭐, 잠깐 뭐 지원을 이렇게 받는 거 있어도. 근데 그렇게 했지만 저는 6, 7, 8까지 단계 막 밑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염없이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왜냐하면 내 것도 해야 되니까 깊이 있게 가다가는, 아이고, 이게 내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기버로서 진짜 내게, 근데 내 거를 생각하면은 저게 안 돼요. 근데 저걸 하다 보면 이게 채워진다라는 원리가 불안해서 그걸 못 믿어요. 불안해서 믿기는 소리는 들리는데 불안해서 행동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참 뭐냐면 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멀리 퍼진다는 거는 제가 라인들이 쫙 있잖아요. 한 라인에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라인에서 들어오는 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한 5년 투자하고 20년을 득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5년 투자하고 20년을 지금 현재까지는 25년을 봤을 때 5년 투자하고 20년을 그냥 득을 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 얘기가 기보의 성공은 폭포처럼 쏟아지며 멀리 퍼진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그냥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중간중간에 돌아보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앞을 보고 가보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큰 또 결과가 또 오게 돼 있는데 결과 보지 말고 그 대신에 즐겁게 해라라는 거가 우리는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 수행해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볼게요. 테이커가 승리를 거둘 때는 그 반대쪽에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내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승리를 했을 때는 반대쪽에 분명히 패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완전 기본은 뭐예요? 다 잘 된다. 그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테이커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질투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테이커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완전 기보로서에는,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지도에서는 완전 540, 500, 350, 500, 540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가 가느냐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저도 그렇게 하진 못했기 때문에 한 라인에서 느끼는 게 있지만 다른 라인에서는 깊이가 얕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듯이 다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커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들을 때려 눕혀 콧대를 꺾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테이커의 성공은. 완전 콧대를 콱 눌러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반면 데이비스 호닉 같은 기버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한다. 무엇보다 기버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유도하는 파급 효과를 낸다. 단순히 기존의 가치를 차지하는 테이커의 성공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버의 성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벤처 투자자 랜디 코미사르의 말처럼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 승리는 더 쉬워진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더 쉽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더 쉽다라는 거. 더러는 베품이 없기는커녕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스탑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치를 생각해 보자.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인용했듯 마크 트웨이는 외교란 하나를 주고 열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정치란 얻어내는 일이다. 지지, 기부금, 표를 끊임없이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테이커는 로비 활동과 겉멋술수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능하다.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해서 볼 수 있죠. 테이커가 누구였는지, 기버로 하는 분이 누군지, 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참 국민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처는 정치 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호의를 얻어내는데 소질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에 뛰어든 기본은 어떠할까? 여기에서 샘슨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한 시골 청년의 정치적 분투기를 살펴보자. 몇 가지 다 6분 만에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적으로 양보하는 사람이 정치판에서 일한다는 것. 샘스는 일리노이의 클린턴이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먼저 상원의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젊은 시절을 농장에서 일하며 보낸 샘스는 행정관청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다. 그는 23살에 처음으로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 의석은 4시였고 후보자는 13명이었다. 그때 샘슨의 투표율 8위에 그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샘스는 사업으로 눈을 돌렸고 대출을 받아 친구의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한 바람에 샘스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압류를 당했다. 얼마 후에는 동업자가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그의 채무까지 떠안았다. 샘스는 농담 삼아 자기 빚을 개인의 빚이 아니라 국가 부채라고 불렀다. 그는 연수입의 15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모두 갚았다. 사업에 실패한 샘스는 다시 주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 아직 25살에 불과한 그는 2위의 성적으로 당당히 의석을 차지했고 간신히 돈을 빌려 첫 번째 입법심의회에서 입을 정장을 마련했다. 이후 8년간 주의회에서 일하며 법학학위를 취득한 샘스는 45살 무렵 전국 무대로 진출할 준비를 갖췄다. 마침내 그는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 물론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제임스 실즈와 라이먼 트럼블이라는 2명의 강력한 적수가 있었다. 둘 다 일리노이 주 대법관을 역임한 데다 재선을 노리는 실즈는 하원 의원의 조카였고 예일대학 출신의 트럼블은 저명한 역사학자의 손자였다. 한마디로 그들은 샘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류층 출신이었다. 샘슨에게는 그만한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다.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샘슨은 44%의 지지를 얻어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실즈가 41%로 바짝 뒤를 쫓았고 3위인 트럼블은 5%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지지 세력을 얻은 샘스는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7%로 상승했다. 그런데 현직 주지사 조엘 매트슨이 새로운 후보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매트스는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샘슨과 트러블의 표를 빼앗아갈 만한 잠재력이 있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즈가 후보를 사퇴하자 매트슨이 빠르게 치고 나가 선두 주자가 되었다. 매트슨이 44%를 차지하면서 샘슨은 38%까지 떨어졌고 트럼블은 9%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난 후 트럼블이 51%를 득표해 47%를 차지한 매트슨은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상의 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네, 4분 남았네요. 다 읽겠네요. 단락단락이 있어서 볼게요. 샘스는 왜 그토록 곤두박질 쳤고 트럼프는 어떻게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렸을까? 상황이 갑자기 뒤집힌 이유는 샘슨의 선택에 있었다. 그는 거의 병적으로 양보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매트슨이 입후보하자 샘슨은 자신이 선거의 승리를 거둘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열렬히 지지했다. 물론 단 9%로는 트럼프에게 승산이 없었다. 샘슨 진영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설득해 끌어와야 했지만 샘슨의 1차적인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매트슨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데 관심이 쏠려 있었다. 샘슨은 매트슨이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돼 있다고 믿었다. 매트슨이 유력한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샘슨은 매트슨이 자신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에게 접근해 왔다는 믿을 만한 정보도 압수했다. 매트슨은 샘슨의 지지자들에게 샘슨은 가능성이 없으니 마음을 바꿔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설득했다. 매트슨의 불순한 동기와 설득 방법에 대한 샘슨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1년 후 주지사 임기가 끝난 매트슨은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이미 상황한 주정부 수표를 교환해 수십만 달러를 횡령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샘스는 매트슨은 의심했지만 트럼블은 신뢰했다. 매트슨의 혐의가 이슈로 떠올랐을 당시 샘슨과 트럼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수년간 펼쳐온 샘슨은 그것이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 점에서 샘슨과 트럼블은 뜻을 같이 했고 샘슨은 트럼블의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대신 스스로 칼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선거 총책임자 스티븐 로건에게 후보 사퇴 결심을 알리며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트럼블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로건은 믿을 수가 없었다. 대체 왜 지지자가 더 많은 후보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양보해야 하는가? 로건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샘스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끝내 후보에서 사퇴했고 지지자들에게 트럼블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샘슨의 희생은 트럼블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네. 내일 또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말 낮은 표였던 트럼블이 네. 선거에 승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거는 또 왜 그런지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이 책 되게 재밌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고요. 30분 좀 지났네요. 그렇죠? 달락달락 읽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다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기버로서의 행동하는 부분들을 내가 한번 나 자신을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많이 좀 베풀 수 있을까? 마음으로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라는 마음 내려놓고 베풀면 된다. 바라면 내가 진짜 하나 주고 하나도 못 받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각성하면서, 네, 또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9월 6일, 7일 날은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서, 네,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네, 운명을 거스르는 그런 역행자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 뵐게요. 네.